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시장 규모도 당초 산업연구원이 예상한 5조 원대가 아닌 6조 원대로 커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이른바 펫코노미에 관한 소식 자세히 다뤄봅니다. 먼저 정우진 기자입니다. 대학생 오요한나 씨는 코로나19를 피해 외부 활동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펫콕 쪽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견을 위한 지출도 늘었습니다. 9시 이후에 가게 여는 데도 없고, 그리고 뭐 카페 이런 데도 다 문을 닫아서 저도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도 꼭 반려동물 간식 코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것도 사면서 애들 것도 사고 같이 먹다 보니까 둘 다 살쪄가지고.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오 씨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올해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13,000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반려동물 관련 상품 매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SSG닷컴의 반려동물 상품 매출은 78%가량 늘었고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홍삼이 들어간 프리미엄 간식, 곤충이 들어간 영양식도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제품들을 찾는 분들이 전체 매출에 많게 보면 30%, 적게 보면 20% 정도 될 것 같고요. 홍삼 제품을 넣은 기능성 면역이나 장이나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 곤충이 들어간 사료나 곤충이 들어간 간식도 요즘에 또 많이 또 보급이 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6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병원비입니다. 사람과 달리 정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사의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고작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성필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험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얼마나 혜택을 줄까?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강아지 보험이 있는 줄 몰라서 못 들었는데. 실제 손해보험사 등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90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 중 약 3만 마리, 0.3% 정도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셈입니다. 스웨덴과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대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꼽힙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악화될 것을 걱정해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비가 제각각인 탓에 벌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출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예측도 안 된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동물병원 50곳을 조사했더니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80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슬개골, 탈골 등 필요한 보장 내용이 상품에 빠져있던 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보장이 늘고 보험금 청구도 비교적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각 보험사들이 내놓았던 상품 자체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니즈하고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펫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펫산업의 고속 성장은 관련주들의 호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김태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려동물 관련주는 코로나 여파에도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조에티스의 주가는 코로나가 심각했던 3월 중순 $90까지 떨어졌지만
호실적으로 현재 전고점을 넘어 $160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려동물 피부질환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는 반려동물 쪽은 성장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부질환 치료제 통합적으로 저희가 100% 정도 성장을 했어요. 실제 올해 1월부터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4.5%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관련 기업에 두루 투자할 수 있는 펫케어 ETF는 약 50% 성장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이 서서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 케어용품을 만드는 이글벳은 2002년 사업부를 신설한 이후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보이며 대표적인 반려동물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동물바이오 회사 노터스도 반려동물 의약품에 이어 케어용품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내년 성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터스가 만든 온힐이라는 회사를 스핀오프해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으로 제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동물 의약품 신약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하는 게 기존에는 연평균 한 50%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먹이는 사료서부터 케어 용품들까지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네, 반려동물 관련주들에 대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 봅니다. 원광대 반려동물 산업학과 김옥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가 반려동물 산업에는 오히려 호재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이제 재택근무를 아무래도 늘게 하다 보니까요.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 관심도 크게 증가돼서 반려동물 관련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이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펫산업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못 미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그런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 사회에 정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문화 성숙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반려동물을 보는 시각도 애완 그런 펫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을 사회적 자산으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성에도 기여를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반면에 이런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속도는 빠른데 이 질적인 면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인식이 좀 개선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즘 이 반려동물 관련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게 좀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들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그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바쁜 반려인들을 위해서 산책을 시켜주는 도그워커 같은 직업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라든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또 반려동물을 목적지까지 픽업해주는 펫택시 사업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반려동물 분야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반려동물 노령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망 사업으로다가 꼽는다면 이러한 노령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그런 반려동물 재활센터라든지 반려동물 요양원 그리고 IT를 접목한 건강 체크 기기 같은 노령 반려동물 케어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제도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혹시 도입이 필요한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 이제 반려동물 산업의 양적 팽창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제도적으로 이러한 반려동물의 그 산업적인 제품들에 대한 품질과 효능에 대한 인증 제도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반려동물 사료가 실제로 이제 그 품질이나 성분 규격 면에서는 식품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산업동물인 소나 돼지, 닭의 사료와 같은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는 산업 분류를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제도와 같이 그 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뢰도 높은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관련 R&D를 좀 늘려줘야 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